오늘의 리뷰는 바로 SMP 시리즈의 마이트 가인 두 번째 라인업 마이트 카이저! 드디어 두 번째 마이트 카이저까지 왔습니다. 이게 박스 배경에도 마이트 카이저가 눈에 띄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제 그레이트 합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모습도 살짝 드러나는 게 특징이죠. 속박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1, 2, 3번으로 총 3개의 상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카이저 머신들이 이렇게 나뉘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발매는 23년 7월 3일에 했고요. 가격은 네임가로 각 상자당, 한 상자당 2,800엔입니다. 3개 합하면 8,400엔이죠. 오늘 리뷰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선물로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한 내용물 정보 이렇게 좀 살펴볼까요? 1번의 카이저 드릴 앤드 카이저 1호기, 그리고 2번의 카이저 2, 3호기, 그리고 3번에 4, 5호기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 1번에는 추가로 이제 날개라든가 프로포션 헤드, 뭐 흉부 파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2번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용 프로포션 팔과 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번에 그 외에 또 프로포션 어깨나 허벅지, 허리, 그리고 전용 헤드 뭐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3번에만 보면은 4, 5호기만 들어가면 딱 요것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발만 들어가니까 되게 구성이 애매하죠. 거기에 프로포션 파츠들이 채워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지금 보면은 2번 상자에는 팔이 4개 들어가 있는 셈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각 상자별로 완성된 구성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각 상자 구성 1번 상자 구성입니다. 일단 보이는 거에 플러스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마이트 카이저 같은 경우는 각 상자당 매뉴얼이 2개씩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개별 조립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합체 관련 매뉴얼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1번 상자에는 마이트 카이저로 변형 합체하는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카이저 드릴인 것 같아요. 드릴 특급. 앞부분에 거대한 드릴이 달려있는 게 큰 특징이고요. 갈라질 수 있는 부분도 보이죠?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앞부분이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태인데, 안쪽은 어차피 뭐 합체할 때 또 보긴 하겠지만 살짝 펼쳐보면 내부 금색은 전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멋지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저 드릴의 본체 같은 경우도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거는 꽤나 충실하게 지켜져 있고요. 아래쪽에 바퀴 부분 있죠? 바퀴 디테일도 조금씩 있어요. 앞부분, 가장 앞부분은 그냥 모양만 있고요. 중간 부분은 나름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뒷부분은 여기도 약간 바퀴 모양만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그래도 바닥에 세워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빨간 색깔 라인 부분, 여기는 스티커 뭐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제 나중에 스커트가 될 부분 이런 스티커 다 이해가 되는데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외관이 이 위에가 너무 휑하지 않나,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뚫려 있는 느낌이라 이거는 좀, 원래라면 여기가 콕피트거든요. 여기 위에 유리창 같은 거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뻥 뚫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좀 물음표가 살짝 뜨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카이저 1호, 일종의 소형 정찰기죠. 굉장히 심플한 형태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안쪽에다가 이 마이트 카이저의 머리를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형용 머리이기 때문에 작은 머리고, 여기에 별도로 프로포션용 헤드가 들어가는데 요게 좀 사이즈가 큰 헤드로 들어가요. 헤드 보는 거는 이따가 합체하고 좀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거는 뭐 디자인 다 똑같고요. 작은 애도 그렇고 큰 애도 그렇고 디자인 똑같고 도색 부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이트 카이저의 흉부이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이 이마 왕관이 되는 이제 파츠입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따로 달아둘 만한 데가 없어요.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원래라면 캐리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 그냥 부속품처럼 들어가 있어요. 금색은 전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초록색만 스티커를 씁니다. 뒤쪽에 웬 희한한 검은색깔 조인트가 들어가요. 이 카이저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마이트 가인의 머리에다가
이 흉부를 달아주는 파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그레이트 합체시 이 머리에 결합할 조인트 역할을 해주는 이게 추가 파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트 합체 시의 흉부 프로포션 파츠입니다. 아까 이제 드릴이 펼쳐졌을 때 드러나는 이 엠블럼이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큼지막한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보면은 금색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죠. 안쪽은 이제 메탈릭 사출인데 겉에다가 도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트 카이저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날개입니다. 요 부분도 이제 프로포션이다 이런 건 다 멋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립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 게 있었어요. 애초에 이 마이트 카이저 조립하는 과정에서 스티커 선택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잘 보면 이 A라고 써져 있는 스티커, 지금 제가 붙인 거, 그리고 3번이랑 A랑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저 1호의 캐노피입니다. 근데 완구 기준으로 따졌을 땐 이 흰 색깔 테두리가 있는 게 맞아요. 완구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는. 근데 합체 후에 뭐 이런 뭐 작화라든가 이거 기준은 그냥 생 초록색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카이저 1호에 넘버링 스티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선택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필수가 아니었어요. 보면은 원래 완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합체 직전에 작화 같은 거 보면 옆에 이제 카이저 1호라는 의미로 1번이 써 있는데 그게 합체 후에는 번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넘버링이. 그래서 이 합체를 할 경우에 저는 오히려 이제 작화 기준으로 따질 거여서 스티커를 안 붙였고요. 그리고 이 날개에도 선택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마이트 카이저는 지금 이 화면 기준으로 이 아래쪽만 빨간색이에요. 이 위에는 흰색입니다. 근데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는 위에만 빨간색이에요. 아래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가 뭐냐면은 날개 위에다 붙일래 아래에다 붙일래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양쪽 다 붙이면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레이트가 가장 중요해서 그레이트용으로 붙였습니다. 이 카이저 1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트 되고 나면은 넘버링 다 사라지기 때문에 넘버링 안 붙인 거고, 요 캐노피 같은 경우도 그레이트 일러스트나 작화 기준으로는 그냥 생 초록색이라 가지고 흰색 테두리 없는 거 붙인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넘버링은 이 뒤에 나올 나머지 카이저 머신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2번 구성입니다. 2번 상자에도 매뉴얼이 2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조립 매뉴얼이고 그 뒤에는 카이저 Z로 변형하는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트 카이저에서 변형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구성인데 이제 팔만 4개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이트 카이저의 양팔이 될 카이저 2, 3호기 그리고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프로포션 팔 그리고 나머지들은 교체용 손들입니다. 전부. 여기에도 스티커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 넘버링만 번호만 선택으로 붙일 수 있는데 1번부터 안 붙였으니까 저는 그냥 쭉 안 붙였어요. 먼저 카이저 2호기 약간 진한 컬러의 이거는 지저 전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요게 이제 거대한 드릴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드릴 모양이 되게 독특해요.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칼날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요게 좀 독특한 기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쪽에는 나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양옆에 있는 이 빨간색은 여기는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데 되게 딱 맞게 이 내부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가요.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캐노피 부분도 작지만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딱 봐도 보이지만 허연 부분이 보이잖아요. 마이트 카이저의 팔입니다. 너무 대놓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누가 봐도 팔이구나 이런 느낌 들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궤도도 들어가 있어요. 궤도 같은 경우는 합체할 때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뒤쪽에 간단한 디테일 들어가 있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은 카이저 3호기. 이쪽은 크레인이죠. 크레인 기믹도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인을 크게 움직여주거나 이 연장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뽑아주는데 쑥 뽑혀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뽑아줘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 갈고리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 위에 손톱거리가 있어가지고 손톱거리를 쭉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레인 끝부분도 다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역시나 이 캐노피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미 한번 움직였다가 이 뒷부분이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는지는 이따 합체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앞부분에 누가 봐도 팔 수납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밑에 궤도나 이런 거는 뭐 이후기랑 디테일은 다 똑같죠. 요 빨간 부분도 마찬가지고 뒤쪽 디테일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팔입니다. 예, 프로포션 전용 팔이고요. 합체랑은 별도로 아예 팔을 교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왼팔에는 이 카이저 2호의 드릴이 달려있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 아예 완전히 프로포션용으로 변경되어서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를 또 검은색으로 감싸기 때문에 하박은 아예 검은색 파츠를 쓰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뭐 가동은 나중에 합체했을 때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체용 손들이 들어가는데, 화면상 좌측은 마이트 카이저용, 우측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용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같은 손일지언정 조인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어요. 손목 볼 조인트가 달려있으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용이고요. 구멍이 나 있으면은 마이트 카이저용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이제 보관을 하시거나 이제 합체할 때 사용을 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 모양 자체도 그 마이트 카이저의 특유의 손 모양, 그걸 구현을 한 손도 들어가기도 하고, 편손, 무장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거보단 사이즈가 작은 이제 완전 주먹손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도 비슷한데 지금 미리 장착해 놓은 건 무장손입니다. 무장손, 그리고 편손, 같은 모양의 특유의 편손, 이렇게 검지랑 중지랑 엄지만 딱 편손 요거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번 상자의 구성입니다. 여기도 매뉴얼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조립 매뉴얼, 당연하지만 뒤에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변형 합체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매뉴얼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스티커 역시나 이제 넘버링은 붙이지 않았어요, 따로. 나머지 스티커들도 웬만하면은 이 프로포션 파츠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먼저 카이저 4호입니다. 해저 탐사기라고 알고 있어요. 초록색에다가 앞부분에 작은 집게를 달고 있는 게 특징이고, 뒤에는 궤도가 달려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디테일이 그냥 궤도 보이는 정도지만, 위에는 나름의 뭐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캐노피 역시나 스티커를 사용을 하지만 캐노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빨간 색깔 이 화살표 삼각형 모양은 요거는 작은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뒤를 보면은 발이 수납되어 있고, 아래쪽을 보면은 요 회색 넓은 부분이 여기가 또 스티커를 쓰는데, 이건 나름의 센스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합체하고 나면 여기가 종아리가 되니까 뒤에서 봤을 때 너무 초록색만 보이는 것보다는 궤도만큼은 또 회색인 게 좋으니까요. 괜찮은 스티커 같아요. 이런 색깔을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스티커는요. 그리고 카이저 5호, 이쪽은 불도저죠. 앞쪽에 이렇게 거대한 이런 대형 삽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방금 이제 4호에서도 봤었던 이 빨간 색깔의 삼각형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역시나 옆에 봤을 때는 궤도 정도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궤도 모양이 근데 좀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요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몰랐는데 궤도 모양이 다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역시나 발이 수납되어 있고, 아래쪽 마찬가지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회색 부분에 스티커를 쓰기도 하고, 위에서 봤을 때 캐노피 역시나 스티커, 나머지 디테일 4호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나머지가 그레이트 합체용 이제 프로포션 파츠인데, 일단은 어깨 프로포션 파츠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요. 기존의 마이트 윙과 가인의 어깨를 덮어 씌워서 아예 사이즈를 키우는, 어깨를 완전 벌크업 시키는 그런 파츠인데, 일단 특징이라면은 가인 부분은 다 스티커란 거예요. 파란색 라인, 요 라이트 부분이나 이런 검은색 부분도 전부 다 스티커를 그대로 쓰는데, 요 마이트 윙 부분은 요 기본적으로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어요. 실버 도색이어서 꽤나 멋집니다. 위에 검은색이나 요 회색 부분도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흰 색깔 파츠인데 겉에다가 완전 은색으로 덮어놓은 거죠.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도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초록색 라인은 스티커를 쓰기는 씁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합체용 연장 허리, 연장 허벅지입니다. 벌크업 플러스 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중간에다가 끼워서 허리도 두껍게 만들어주고, 허리도 길게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허벅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연장 및 벌크업이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용 프로포션 헤드입니다.
아예 생으로 머리가 들어가 있고요. 요 뒤에 귀 부분도 날렵한 약간 날개 모양처럼 디테일이 바뀌기도 했고, 이마에 요 대차륜 마이트 카이저의 흉부 요게 제대로 된 디테일로 그레이트용 디테일로 된 것도 있고요.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 이마에 저게 어떻게 올라가 저게. 아무튼 멋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이라던가 이 금색 부분이라든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마 안쪽에 금색 라인도 도색 처리, 겉에 귀 금색 도색 처리, 이마 금색 도색 처리, 빨간색까지도, 이 안쪽에 메탈릭 그린도 다 도색 처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카이저 머신들 모아봤습니다. 역시 카이저 드릴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제일 크기는 하죠. 마이트 카이저만 해도 이렇게 6대가 합체를 하는데,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는 무려 9대나 합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기에 카이저 캐리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니까 별도로 외판정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용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쪽도 나중에 리뷰를 하겠죠? 생각해보면은 캐리어가 무지막지 커요. 이 비율로 이 캐리어에 얘네가 다 그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두께 차이가 많이 나요. 적어도 이 4호랑 5호 두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캐리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캐리어가 지금 사이즈가 괜찮나 이거? 자, 그럼 합체해 보도록 합시다. 체인지 마이트 카이저! 아무래도 드릴 특급이 가장 할 게 많잖아요. 먼저 해보도록 하죠. 먼저 드릴 부분은 당장 합체할 땐 필요가 없으니까 떼어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이 다음에 좀 할 게 많습니다. 흉부가 될 부분 커버는 밑으로 덮어주고요. 그리고 엉덩이에 있었던 요 바퀴도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 어릴적 기억으로는 그냥 어깨를 만들어주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쪽은 슬라이드로 외장을 한번 위로 올려주고 덮어줘야 해요. 마찬가지 반대쪽도 그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밑을 향하고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바깥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을 한번 갈라줘야 합니다. 왜? 안쪽에 목관절을 꺼내야 되니까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꺼낼 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수납되어 있는 목관절 꺼내주고, 그리고 날개가 장착될 등 조인트도 펼쳐줍니다. 이게 이 드릴 특급에 관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마이트 카이저 합체 때는 사용하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나중에 그레이트 합체할 때는 지금 옆구리에 접혀져 있는 이 조인트도, 이 접혀져 있는 것도 다 써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여기에. 아무튼 이러면 드릴 특급은 준비가 끝났네요. 다음은 카이저 1호. 이쪽은 그냥 이렇게 머리를 막고 있는 조인트들을 다 벌린 다음에 머리 꺼내주면 됩니다. 꺼낸 다음 이 조인트들은 다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애초에 사용하는 조인트가 이 양옆에 있는 게 전부여가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은 지금. 카이저 2호 앞에 있는 드릴을 떼어내준 다음에 궤도를 접어주고요. 그리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외장을 뒤로 밀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빼서 보면은 굉장히 팔 전체적으로 좀 덮고 있던 외장이었는데 이게 뒤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팔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도 팔꿈치가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팔을 쭉 빼서 이렇게 약간 이제 팔꿈치 라인이 요 어깨 라인이랑 맞게끔 딱 요 정도거든요. 팔을 전체적으로 연장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손 자체는 이렇게 그냥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파츠를 빼서 돌려서 끼워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다가 드릴도 달아줘야겠죠. 자, 이러면 팔도 준비가 끝. 반대쪽도 비슷해요.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수납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크레인이 좌우로 회전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전을 이용을 해서 살짝 틀어졌다, 살짝 쿵 틀어졌다 그러면은 이 캐노피 부분이 슬라이드 돼서 들어가다가 이 스티커가 찢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인을 정중앙을 잘 맞춰서 이 스티커 훼손 안 되게
주의 깊게 딱 이렇게 뒤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딱 이 크레인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동일합니다. 궤도 접고 돌려주고, 그리고 팔 슬라이드로 빼주고, 살짝 안쪽에 조인트가 좀 길어요. 그래서 쭉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은 마찬가지 빼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 끝부분에 요 크레인도 접어주세요. 다음은 카이저 4호. 앞에 있는 집게 완전 접어주고, 무릎 부분 앞으로 펼쳐주고, 발 안쪽에 접혀있는 거 펴고, 발 안쪽에 있었던 발꿈치를 뒤로 쭉 빼주는데, 이때 발꿈치를 세워주세요. 세워서 수평을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꺼내야 하는데, 이 뒤쪽에 있던 커버를 열면은 무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쪽에 접혀져 있던 거를 뒤로 펴면서 위로 들어 올리면 되는데, 여전히 한쪽만 달려있는 이런 조인트, 이 관절 구조, 이거는 좀 물음표가 뜨기는 하네요. 5호는 앞쪽에 파츠들을 이렇게 접고 뒤집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발 펴고 발꿈치 펴고, 그리고 안쪽에 있었던 이 무릎 관절 이렇게 펴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카이저 드릴을 중심으로 나머지 파츠들을,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입니다. 어깨 부분 결합할 때 조인트 3개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튼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빠져 있었던 머리도 껴주고, 흉부도 이제 좌우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서 그 합체할 때 구도라서 되게 좋고, 이 느낌은 참 괜찮네요. 다음은 가슴 파츠를 가지고 와서 끼워주고, 등에다가 날개는 좌우 결합된 걸로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짠! 마이트 카이저 완성! 이러고서 해야 되는 멘트가 있죠? 사랑의 날개에 용기를 태우고 돌려라 정의의 대차륜! 용자 특급 마이트 카이저! 기대의 답해 지금 등장! 자, 그렇게 해서 마이트 카이저 완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트 카이저가 색깔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팔다리가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게 묘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저는 마이트 카이저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컬러가 굉장히 어우러지는 게 하나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크게 안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이트 카이저를 좋아하는데, 역시나 SMP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어깨가 너무 넓다라는 그런 프로포션에서의 뭔가 좀 물음표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요 드릴을 떼어내는 걸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애초에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이 드릴 부분은 언제나 밖에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안에서 쑥 하고 빠지더니 발사하거나 이걸로 공격하거나 그런 거였으니까요. 저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이트 가인과 같이 놨을 때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미묘하게 이제 날개 때문도 그렇고, 애초에 키도 카이저가 약간 더 크거든요. 지금 약간 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느껴지는 게 있는데, 확실히 마이트 가인의 다리가 되게 두껍긴 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애초에 그레이트를 상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지만, 그냥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카이저 쪽이 더 프로포션적으로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봐요. 적어도 하체 쪽은. 이렇게 보니까 둘이 반대구나. 이게 카이저는 어깨가 되게 넓은데 가인은 뭔가 밸런스 잡힌 상체. 근데 가인은 하체가 되게 두꺼운데 카이저는 되게 하체가 밸런스 잡힌 그런 느낌? 반대구나 서로.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일단 헤드 디자인 아주 이쁘게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이마의 뿔 부분, 이 흰색 라인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중앙에 금색도 도색 처리고요. 그리고 눈까지도 도색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입에 움푹 파인 내부 있죠. 저기가 주인공이 탑승하는 콕피트거든요. 근데 입이 닫히면 여기에 슬릿이 생겨요. 가로로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어요. 한 2줄 정도가 가 있는데 그게 디테일이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좋았는데 그게 조금 미묘하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거 프로포션 파츠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이 프로포션 파츠, 왼쪽이 합체용 파츠입니다. 서로 디테일이나 디자인 100% 동일하고 사이즈만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오른쪽이 좀 더 크죠? 머리가. 안면부도 더 넓고요. 뿔도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차이가 있는 파츠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이즈 큰 거를 껴주면 조금은 더 괜찮은 프로포션이 된다. 근데 큰 차이는 아니다. 처음 봤을 때 조립하다가 부품 헷갈리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꾸고 보면은 뭔 차이지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이 사이즈가 조금은 더 크다. 근데 디테일은 똑같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움푹 패인 곳에 그 슬릿 부분은, 페이스 슬릿은 들어있지 않아요. 다음은 몸통입니다. 이제 카이저 1호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 흉부 쪽이. 이게 기수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이 고관 부분에 달아줄 수 있어요. 이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작중에도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 포즈 잡을 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 가동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수가 위에 달려 있다고 해서 허리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외관적으로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팔 부분, 기본적으로 요 드러나 있는 팔이 어떻게 보면 방금까지 봤던 거랑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얗고 검은 손목, 이게 좀 특징인데 만지다 보면 이 슬라이드 된 부분이 들어가기도 해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용 손이 들어있었잖아요. 무장손으로 교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이즈 차이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 변형용 손이 프로포션상으로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의 중간 주먹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사이즈. 근데 무장을 들기 위해선 드릴 크래셔를 들려면 이 무장손으로 교체를 하기는 해야 돼요. 등 쪽에는 날개입니다. 날개 자체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크게 가동을 하다 보니까 액션 취할 때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야 발 펼쳐진 거 말고는 아까 봤던 4호, 5호랑 똑같아가지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목은 볼관절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볼관절을 쓰기 때문에 고개 돌리는 거는 걸리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거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여기서 좀 알려드릴 만한 포인트가 팔을 그냥 들면은 카이저 드릴의 변형 관절이 움직여버려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면은 안 됩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2호랑 3호 궤도 안쪽에 그 SMP 특유의 관절이 들어있어요. 이 어깨에 접혀있는 그 관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깨의 회색 부분을 살포시 잡고 어깨를 움직여주면 편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고, 이대로 어깨에 이대로 쭉쭉쭉 들어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누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이렇게 뒤에서 살포시 밀어주면은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눕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관절 겁나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대신에 좀 가동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유의 관절이 좀 자칫 잘못하면 파손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세요. 물론 그거 말고도 어깨 외장 자체도 혼자서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 팔도 혼자서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 자체 관절만으로도 어깨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안쪽에 숨겨져 있는 관절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방금 봤듯이 이렇게 어깨를 내려보면은 어깨 외장이 가리고 있지 않으면은 팔이 앙상해요. 여기가 그냥 신축용 요거다 보니까 그래서 앙상해요. 여기는 좀 잘 가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 궤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보면은 외장이랑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 부분 있죠? 이 구멍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에다 여기다가 관절에 끼우는 건데 이거를 끼울 때 요러고 이게 조립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외장만 잡고 끼우면은 안쪽에 관절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끼우실 때, 조립하실 때는 얘 어깨를 들어 올린 다음에 하얀색 부분을 잡고 밀어 넣어야 조립이 잘 됩니다.
다음은 팔꿈치입니다. 단일 관절이고요. 일단은 90도 정도 가동이 되는데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다른 가동을 통해서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어깨가 바깥쪽으로 완전 들려버려가지고. 그리고 허리 당연하지만 쭉쭉쭉 돌아가 줍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고관절, 이 스커트 부분도 가동이 크게 되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거 거침없이 들어주고 앞으로 드는 거 역시나 거침없이 앞으로 들어줍니다. 무릎은 이중관절이고요.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굽혀집니다. 진짜 그 특유의 액션, 공중 액션 취할 때 무릎 굽히는 거 하는 기똥차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은 어디서 많이 보던 기존의 SMP에서 많이 보던 그 발목입니다. 안쪽에 패널이 안쪽으로 가동을 하는 그리고 안쪽에는 또 이제 관절 이중으로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던 바로 그겁니다. 여전하고요. 뭐 익히 알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 크게 가동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딱 잡혔는데 묘하게 이 허벅지 연결 하체 조인트가 짧아요. 묘하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동하다 보면 이미 조금 벌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벅지가 가동이 조금만 되더라도 이게 조금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벌어지지 않았나, 빠지진 않나. 그리고 무릎 꿇기 굉장히 정직하게 가능합니다. 뭐 뒤쪽 종아리가 막 두껍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좀 안쪽으로 굽히는 느낌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다리도 살짝 벌려주고 해서 이렇게 좀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좀 연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봐야죠. 먼저 카이저 스파이크. 저렇게 어깨에서 수납되어 있던 이 드릴 부분을 꺼내서 적에게 돌진하거나 또는 발사하거나 합니다. 발사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어깨에서 꺼내서 그냥 이대로 발사 뽕 여기서 그냥 어깨에서 분리되듯 날아가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원래는 이 흉부의 둥그런 이 차륜 부분에서 대차륜에서 이 카이저 허리케인이라는 걸 발사하기도 해요. 열풍이나 냉풍을 쏘는데 이펙트 같은 거 따로 없고요. 색깔이 변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이저 발칸도 있습니다. 흉부의 이 초록색 부분이 열리면서 발칸을 발사하는 그런 액션도 있죠. 그리고 이마에서는 정중앙에서 카이저 빔 하면서 빔이 발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살 무장인 드릴 크래셔! 이 드릴 크래셔도 개별 무장이 또 있어요. 안쪽에. 드릴 내부에도 발칸이 있어서 드릴 발칸을 쓰거나 또는 이게 실드 대용이 되거나 또는 이 드릴 자체를 발사하거나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무장이죠. 그래도 뭐니 해도 진정한 필살기는 이거죠. 드릴 크래셔! 바로 비룡마저 뚫어버린 바로 그 필살기 아주 멋들어지게 포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무릎도 굽혀주고 더 굽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 굽혀가지고 아예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허리 완전히 틀어가지고 쭉쭉쭉 뻗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포즈를 쫙 쭉 뻗은 느낌으로 쫙 이렇게 연결되는 쭉 뻗은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게 SMP 마이트 가인도 그랬는데 확실히 만들 때나 만든 직후보다도 포즈 몇 개 잡아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SMP가 이게 만지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이것저것. 관절 조립이 되게 좀 솔직히 짜증날지언정 저 관절 덕분에 되는 포즈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카이저 Z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이 상태에서 뭐 상체 부분만 변형을 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카이저 드릴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카이저 드릴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흉부라든가 이런 데 다 먼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다 분리하고요. 그리고 날개도 분리를 할게요. 카이저 1호에는 머리를 다시 수납을 해줍니다. 팔은 이 상태 그대로 궤도만 그대로 두고 다 되돌려주도록 할게요. 주먹도 다시 수납을 해줄 거고요. 자, 양팔은 궤도만 합체 상태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상체를 다시 분리해서 목 관절 다시 수납시켜주고 그 다음 상체 쪽 다시 그냥 드릴로 돌려주면 돼요. 사실상 이렇게 다시 돌리고 해서 원상복구. 그리고 5호 다리 안에도 이렇게 결합용 조인트가 숨겨져 있거든요. 요거를 꺼낸 다음에
4호랑 5호를 결합을 해줍니다. 사실상 고정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은 11자로 다 가지런히 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무릎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커버 다시 열어주고요. 양쪽 무릎을 둘 다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등에 있었던 날개 고정 조인트 넣고 엉덩이에 있었던 바퀴 다 꺼내주고 그치, 발꿈치도 수납을 해줘야 됩니다. 발꿈치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드릴 다시 가지고 와서 드릴 장착. 자, 그리고 양팔을 가지고 와서 다시 끼워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로봇 상태, 그러니까 마이트 카이저 상태랑은 반대로 해주면 돼요. 본체 기준으로 여전히 이 2호가 카이저 2호가 여전히 오른쪽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수직 날개처럼 이렇게 커버를 올려줍니다. 자, 끝나가네요. 날개를 가지고 와서 날개 안쪽에 여기 이제 스러스터가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요거를 돌려서 꺼내주고 좌우를 분리, 그리고 각 날개를 발꿈치 쪽에다가 장착. 마무리로 카이저 1호를 가지고 와서 장착. 카이저 1호는 이 앞쪽에 클립 같은 파츠가 있는데 이거를 요 뒤집혀져 있는 파츠 여기다가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해서 카이저 제트 완성! 이것도 볼륨감이 있어서 좋기는 하네요. 날개가 큼지막하게 뒤로 달리잖아요. 요게 참 멋지긴 합니다. 그치만 역시 뭔가 캐리어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감정은 조금 들기는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MP 마이트 카이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이트 카이저 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자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